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미 보도돼서 아시겠지만 올해는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를 신년사로 대체했습니다. 이 결정서 내용부터 좀 알아보고 싶은데 결정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 결정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북한은 이제 1월 1일 날 아침 한 7시부터 9시 사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또 과거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신년사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저희 북한을 연구하는 이제 전문가들은 아침에 그 문건을 보면서 이제 올해 북한이 어떤 정책을 하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28일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는 걸 열었습니다. 네. 우리로 말하면 여당의 뭐 최고위원회 격이죠. 네. 거기서 전원회의를 열었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자그마치 3박 4일을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주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나머지 노동당 중앙위원들이 이제 받아 적는 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중앙위 전원회의의 결정의 키워드는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새로운 길이 무엇일까 하고 저희가 열심히 봤는데 정면 돌파였습니다. 네. 측면 돌파가 아니고 정면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미국의 제재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존 노선을 고수하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핵 보유 그리고 미사일 개발을 예고하는 것이겠죠.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컸습니다. 지난해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네. 미국이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결국은 비핵화 약속을 이제 거스르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의한 대북 어떤 대미 도발을 예고하는 건데 사실 도발을 하자니 또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고했지만 선물은 없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본인이 신년사를 가지고 직접 읽으면서 응급실에서 미국을 비난하고 네. 미국과 대결 구도를 얘기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본인한테 오죠. 네. 일단 부담을 덜기 위해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자 화법으로 예를 들어서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면에서 좀 비켜나 있습니다. 그것은 네. 본인의 연말 시한을 못 지킨 데 대한 부담을 덜고 또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공고히 하는 데 대한 적지 않은 부담을 좀 비껴나가기 위한 우회적인 하나의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대남 라인 교체설도 있더라고요. 어떤 직책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리선곤이라는 사람이 있죠. 2018년 9월에 한국의 이제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평양에 가서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었는데 네. 그 석상에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는 네. 비하 발언을 해서 우리를 충격으로 몰아놨던 리선권이라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우리의 네. 통일부 회담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거기 위원장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의 직계입니다. 그런데 김영철 통전부장이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에 숙청됐다, 뭐 사라졌다 그런 했었죠. 그래서 리선권도 사라진 것이 아니야 그랬는데 이번에 조선중앙TV에서 반영된 조선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열심히 김정인 위원장의 발언을 받아 적고 있는 걸로 네. 봐서 일단은 이제 건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런 인사 변동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이제 또 대미 라인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요. 리수용하고 이용호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리수용은 당의 외교를 책임지는 사람이고요. 이용호는 이제 외무성 부상인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리수용은 이제 80세 고령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점차적으로 퇴진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데 일단 이용호 외무상 후임은 없는데 현재로서는 밝혀지지가 않고 있고요. 네. 근데 주목할 만한 사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있죠. 김여정이라고 네. 있죠. 이번에 선전선동부 부부장직에서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일 강력합니다. 인사담당 파트인데 거기에 이제 부부장으로 전보된 거로 볼 때
더욱 실세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대미 강경 노선을 예고한 상태에서 미국의 반응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크리스마스 선물보다는 자기는 꽃병을 받고 싶다. 그러면서 네. 도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보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노동당 전원회의 기간 동안에 오키나와와 괌에서 미국의 정찰기들을 연이어 보내서 북한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자신들의 압박에 의해서 북한이 강경 노선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여쭙고 싶은 게 미국이 이란 군대의 좀 상징과도 같은 인물을 제거하면서 지금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건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솔레마인이라고 이란군 실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총사령관이죠. 그동안에 미국 전임 대통령들이 아주 눈에 가시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공격할 경우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드론이라는 무기가 나옴으로써 핀셋 직접 핀포인트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군부의 보고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으로 이동하는 네. 그런 솔레마이니 총사령관을 드론으로 이제 저격을 함으로써 이란군 수뇌부 7명이 이제 살상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상당한 전운이 감돌고 네. 있죠. 두 가지 메시지를 저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강경하다라는 느낌입니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솔레마이니를 드론 공격했느냐?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본 거죠. 그동안에 중동에 있는 미국의 민간인을 이란이 공격한 데 대해서 공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공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응수를 했죠. 자, 이런 중동의 상황에 대해서 평양에 상당히 신경이 네. 곤두셀 수밖에 없죠. 네. 김 위원장도 수시로 이동을 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김 위원장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김 위원장 역시 또 타겟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네. 때문에 이 중동의 사태가 평양이 주는 메시지는 적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실제로 북한 자체에서도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해석을 좀 달리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있을지 좀 일단 자세히 북한 설명해 입장에서는 양면인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미국의 공격이 만만치 않다. 특히 드론을 위한 공격이 한편으로는 또 미국의 어떤 제재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시 강력한 핵과 미사일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양측의 해석을 통해서 향후 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 교수님께서는 2020년 북한의 행동 또 북한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네. 11월 3일 날 미국의 선거가 있는데 사실은 2월 달 아이오와 예비 선거를 시작으로 미국이 이제 선거 국면에 들어갑니다. 6월 달에는 이제 올란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네. 사실은 뭐 미국에서 재선 당선 확률은 70에서 80%이기 때문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기가 좀 떨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크죠. 여기에 이제 북한 변수가 우리의 이제 관심사죠. 네.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김정은을 잘 관리했다라고 선전했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레드라인을 넘어서 핵과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통해서 군사적 도발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외교적 공적이 없어지겠죠. 김정은의 선택은 어떠할 것인가? 과연 네. 소극적으로 관망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인가? 본인의 고심이 이제 클 수밖에 없죠. 개입하자니 적자는 위험이 있고 네. 가만히 있자니 미국이 또 한 번의 어떤 제재 압박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또 전례가 반복되기 때문에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압박과 또 외교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외교적 승리를 거두면서 뭔가 제재 압박을 풀어내야 하는 그런 이제 숙제를 안고 있고요. 이번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봤다시피 내부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각적인 노력이 또 김 위원장이 보여줘야 되는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작년에도 좀 정세가 어려웠는데 올해도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번 전원회의 결정문의 아쉬운 점은 남한 무시였습니다. 남한이 네. 없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라든가 또 신년사에서 남한에 대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뭐 2017년 경우에는 우리 평창올림픽에 참가를 또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번에는 남한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일단 남한 무시 배제 전략인데 일단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만 풀리면 남한은 종속 변수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한을 이제 무시하는 전략을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배제될 수는 없죠. 네. 뭐 한반도의 도발을 억제하고 또 긴장을 완화하는 우리의 노력은 영원히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은 새해도 우리에게 닥친 엄중한 과제이자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반도에 평화가 오기를 저희가 함께 더 깊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